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. 한강 씨가 채식주의자 및 여러 작품을 평가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채식주의자 부커스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커스상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고 한강이라는 작가를 알지도 못했고 다만 그 상이 대단한 상이라는 노벨상 다음 가는 상이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에 샀습니다. 그때 그냥 후루룩 읽었습니다. 책이 좀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서 후루룩 읽고 이 책의 내용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책을 사서 읽은 것 같긴 한데 그 책을 어디에 놔뒀지? 한참 찾은 끝에 며칠 전에 찾았습니다.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찾아서 그 책을 찾아냈습니다. 그만큼 제가 이 채식주의자가 어디에 끼어 있는지도 모를 만큼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나 하고 제가 다시 꺼내서 이제 다시 읽어보려고 지금 읽는 중입니다. 하지만 한강씨가 이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나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어렴풋이 이해가 갑니다. 작가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한강씨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의 폭력성, 국가 권력의 폭력성,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그 가부장 제도에서의 억압된 여성을 채식주의자라는 그 항거를 하는 그 도구를 채식주의자로 컨셉을 잡아서 이 소설을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억압된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남성들도 사실 많습니다. 이 소설이 꼭 여성만 정한 직칭하는 거냐? 그것도 아니고 꼭 남성에 해당되는 거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이 한강씨의 그 시야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. 즉 육식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도 또한 여기 저는 곁들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육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지구가 망한다. 우리가 요새 동물복지, 환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 채식주의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도 있는가 하면 또 국가폭력이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하고 있나, 인명을 살생하고 있나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인간이 동물에 대한 폭력성도 저는 여기에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동물복지나 폭력성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한강씨의 가치는 환경, 생명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본인은 능력으로 어떻게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,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죠. 동물들은 인간 앞에 약자입니다.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들의 약자, 또 부모님의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상대가 누가 됐던 상대적으로 늘 약자는 존재한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나무, 식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즉 한강씨의 그 이념에는, 철학적 사고는 생명 존중 사상이 저기는 여기에 깃들여 있다고 생각됩니다. 즉 제가 보는 관점은 불교 이념에 기반한 그런 관점에서 한강씨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. 한강씨의 이렇게 불교적 관점의 소설이 전 세계, 특히 유럽에서 주어지는 노벨상의 문학상 작가로 채택이 됐다는 것은, 선정이 됐다는 것은
이 세상이 앞으로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이 지구를 살릴 유일한 이념임을 저는 은근히 주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한강씨는 온 세상의 고민을 한 몸에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았다.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궁의 왕자입니다. 여름에는 여름별궁, 겨울에는 겨울별궁, 추위와 더위를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본인의 처지,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은 나만 편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. 저렇게 나이 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중생을 보면서 저들을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나만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끝에 부인과 자식도 버리고 출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라훌라, 나의 가야 될 길의 방해자, 라훌라가 인도말로 방해자라 그럽니다. 결국 나중에는 부인까지 비구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만큼 한강씨는 아버지도 훌륭한 작가이시고 그래서 명예로나 경제적으로나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강씨는 그 본인의 삶을 벗어나서 모든 이 지구,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이 고민이었지 않았나. 이번에 수상 후에도 인터뷰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집에서 고향에서 마을에서 잔치를 하자고 그랬지만 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?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에서 허구한 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내가 이것을 즐기고 인터뷰를 할 상황이냐? 여기에서 한강씨의 생명 존중 사상,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비좁은 송곳 같은 행복을 나는 누리고 싶지 않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. 물론 다른 분들은 또 달리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강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식주의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, 낮은 열량만 인류가 취하고 살아야 된다. 육식을 많이 하는 것만큼 이 지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. 동물성 단백질 1kg을 얻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10kg씩 먹어야 된다. 즉 동물이 1kg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k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. 이렇게 되면 지구 환경이 밸런스가 깨진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식을 과하게 하지 말자. 이런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 채식주의자는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은 채식주의자라는 걸 통해서 환경과 가족과 이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. 이런 것을 돌려서 표현한 소설이 채식주의자. 여기 쫙 읽어보면 그냥 한강씨 성격인 거예요. 본인을 중심에 놓고 쓴 소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